네, 안녕하세요. 나는 ETF로 돈 되는 것에 투자한다라는 책을 쓴 ETF 전도사 김수정입니다. 저는 좀 글로벌 관점으로 봤을 때 돈이 어디로 움직일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의 자금이 몰릴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돈이 또 몰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나라는 인도인데,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한 2.7%, 2.6%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인도는 6.7에서 7점대 초반까지 나와요. 연간 경제 성장률이. 그 말은 뭐냐면 인도는 앞으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 탈세계화 흐름에 대해서 제가 책에 적어놨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브레튼 체제가 갖춰지고 유엔이라는 기구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게 50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화 흐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세계화 흐름이 언제 깨지기 시작했냐면 브렉시트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그다음에 2017년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 그러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바다를 건넜다고 생각되는 이벤트는 코로나. 그러면서 이제 탈세계화는 세계화 흐름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변곡점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수혜를 받을 나라는 어딜까를 생각했을 때 인도인 거죠. 인도가 모디 총리가 3년이면 성공을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2000년대 초반에 모든 것을 다 영위를 했던 그 시절을 메이드 인 인디아로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근데 메이드 인 인디아가 그 정도로 잘 될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고립되고 경제 성장률 회복을 못한다면 그 수혜는 결국에는 인도로 고스란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인구도 보통 인구 구조를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잖아요. 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 20, 30대, 40, 50대가 가장 뚱뚱한 그런 인구가 가장 이제 이상적인데, 인도가 정확하게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로 진출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그리고 인구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인구가 많은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돈 벌어서 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일까. 그리고 IT 기업들이 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도 대표 지수 내에서. 근데 IT 기업들은 AI가 발전하고 산업이 성장되고 IT 혁신이 계속되면 얘네들이 이제 외주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외주가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도 2025년도에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니프티 50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목 투자를 못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ETF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말고 대표 주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신흥국이기 때문에. 근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너무 대단하신 게 2023년도에 일본을 투자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엑시트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데, 사실 일본이 뭐 밸류업도 하고 뭐도 했는데 일본의 전체적인 니케이 지수에서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라는 반도체 회사가 막 2배 넘게 오르고, 결국에는 미국의 칩스 법안에서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트로 같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일본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 칩스 법안이 트럼프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레드 수입이 된 마당에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 혹은 그 칩스 법안의 수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2025년도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일본에 대한 뭐 선호도를 물어보신다면은 좀 홀드를 해보고 싶은 나라인 것 같아요. 2025년을 앞둔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중국은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다 움직이는 그런 나라예요. 기업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정부의 입만 보시면 돼요, 중국은. 지금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중국 경제가 이제 회복 못하면 다시는 쳐다보지 못하는 ETF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비장의 카드를 많이 꺼내고 있죠. 11월은 전인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전 개인적으로. 12월에 경제 공작 회의도 기다렸는데 그저 그랬어요. 나쁘진 않고 좋지도 않고. 근데
생각보다 주식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거를 해석을 하는 관점은 일단 중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주재를 해가지고 정책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공작 회의에서도 적극적 통화 정책, 적극적 재정 정책 이런 식으로 워딩이 5년 만에 바뀌었거든요. 그게 과연 미국의 관세 때리는 센티먼트의 악화를 이길 수 있을까? 가 저는 의문이고, 그 중국도 아직까지 막 눈 튀어나올 법한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줄 법한 경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양회면은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을 때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나올 거잖아요. 중국을 얼마나 괴롭힐지. 그 강도에 따라서 중국이 대응하는 강도도 달라질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중국은 더 센 경제 정책으로 이거를 무마하지 않는 이상 중국 경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지표들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꺾이면 트럼프가 강력하게 나오는 걸 중국이 못 이겼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2, 3년은 중국은 다시 또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결정을 잘 내려야 됩니다. 중국 정부가 3월 달에 어느 정도로 강도 높은 부양책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 다른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10조예요, 10조. 지금 10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의 경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중국의 막 성장 쫙 올라가는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일단은 저는 AI라고 하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끝난 것 같죠?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AI 하드웨어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AI 관련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겠고, 그런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빅테크 기업들을 저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 왜 언제나 위너는 미국 빅테크일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큰 나라일수록, 큰 기업일수록 성장률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큰 기업들만 성장률이 좋고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률이 안 좋지라는 거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놓은 대답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하면은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IP,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력.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게 결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기업들이 R&D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좋을 것 같은 산업들 다 투자해놓고 터져라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서,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오픈 AI에서 터졌잖아요. 지금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열심히 듣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이 기업은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투자도 아니에요. 런칭한 게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은 다 2006년, 2008년이래요. 지금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고 사실 그 기업들을 떠받칠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냥 여기 투자, 저기 투자, 여기 투자, 저기 투자 막 다 해놓은 거예요. 터져라. 근데 그 자본력과 그 시간, 그 다음에 노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역사를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성장 테마형 중에서 AI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이런 거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 테크 탑 10 그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딱 이제 투자해 놓으시면 거기에 자율주행 1등, AI 1등, 반도체 1등, AI 소프트웨어 1등 등등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종목은 바뀌겠지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는 습관? 이라 그러죠. 위닝 헤빗. 그거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